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루가 더 피곤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몸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달아있는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대화를 오래 나눈 것도 아닌데 괜히 기운이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지칠까 하고 말입니다. 관계가 크게 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습니다. 불편한 말을 주고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괜히 말을 더한 것 같다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말을 아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험은 특별히 나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닌데 사람이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늘어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쌓일수록 마음에 남는 것들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데일 카네기의 한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바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말과 태도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 처음 들으면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른 결로 다가옵니다. 말의 내용보다 대화가 닫히는 순간을 먼저 조심하라는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말을 더 보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시키려 합니다. 상대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이 늘어날수록 감정은 더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끝났지만 피로는 남게 됩니다. 비판은 상대를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은 상황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 생깁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한 대화 안에서 겹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은 쉽게 긴장하게 됩니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방어의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실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의 의도와 마음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감정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관계는 조금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말이 끝난 뒤에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친다는 느낌은 대화의 길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 남는 감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계속 그 장면을 되돌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은 늘어나고 감정은 쉽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 뒤 혼자 있고 싶어지는 날이 생깁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이 문장은 이런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가 닫히는 지점을 먼저 알아차리라는 제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누군가가 틀려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닫히는 순간을 지나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가만히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멈춰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을 만났는데도 덜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도 마음이 비교적 가벼운 날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큰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말의 내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차이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도 데일 카네기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중요하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은 말보다 태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종종 결과를 서두릅니다.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는 말이 끊겼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대화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대는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느낍니다.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긴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조금 더 느리게 흘러갑니다. 느린 대화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마음의 피로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는 문장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대화의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의 내용이 천천히 닿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설명보다 태도가 먼저 작용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느끼게 한다는 말은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선택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꺼냈는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제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반복되면 관계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겨야 할 대화가 아니라 이어가야 할 관계가 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옳은 말을 하면 상대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하면 마음도 따라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논리가 맞으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순간도 많습니다. 말은 맞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했는데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 느낌이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지칩니다. 말을 잘못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정확함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누군가의 속마음을 단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관계에서 자주 관찰되는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떠올리게 하는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이 문장은 사람을 가볍게 보는 말로 쓰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비이성적이라는 뜻으로 몰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에서 감정의 상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옳은 말도 쉽게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은 들리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관계는 다시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말은 그 위를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논리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따라올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면 대화는 쉽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더 정확히 하기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설득을 앞세우기보다 감정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덜 소모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면 이 문장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지친다는 느낌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나쳐졌다고 느꼈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먼저 살피는 태도는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치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흐름을 보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나온 두 문장이 다시 이어집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 내 말은 감정이 닫히는 순간을 피하라는 제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는 말은 감정이 열리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는 문장은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관계는 생각보다 마음의 상태에서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문장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이어서 보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바꾸기 전에, 관계를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다. 잘해온 순간도 있었습니다. 버텨온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애쓰는 방향이 아니라 덜 지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장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말을 겁니다. 조금 미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조금 덜 말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세 문장 중 하나만 마음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모두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하나만 떠올릴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난 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다면 이 문장들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은 감정을 먼저 살펴볼 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덜 소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 뒤의 하루도 조금 덜 지칠 수 있습니다.